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다소 좀 실망스러웠죠. 지난 금요일 날 뚜렷한 이유 없이 러시아하고 중국 군용기 넘어오는 거 그게 시장을 이렇게 무너뜨린 걸로 보긴 어렵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시장 다 괜찮았어요. 보시는 미국 다우지수는 오늘 지난주 토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이죠. 사상 최고치 행진을 했고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강한 모습이었죠. 자, 그럼 미국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 유럽 쪽을 보게 되면 독일 증시도 지난주 말에 한 1% 정도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 0.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1.1% 상승했고요.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또 좀 어긋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만하고는 비슷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대만은 오늘 무려 2.13%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뭔가 이거는 이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부분들,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다인 것 같진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가 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 버텨요. 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자,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급이죠. 수급. 자,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매달 정리하는 수급표예요. 자, 작년 거도 있고 올해 거도 있는데 올해 거만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4월 달까지는 신나게 샀죠,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5월 달, 요때도 잠깐 팔더니,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1조 정도 전체에서 순매수를 했었는데요. 21조 넘었겠네요. 한 23조 정도 순매수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자, 근데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8월 달에 2조 8천억. 9월 달에 7조 9천억, 10월 달에 4조 7천억, 그리고 지난달 11월 달에 4조 3천억. 오늘도 그렇게 크진 않는데 외국인들 12월 달 들어서도 천몇백억 정도, 한 1,30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매도를 하고 있죠. 자, 8월 달부터 매도한 금액이 이게 19조, 거의 20조 가까이 그 정도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들이 시장을 그냥 이렇게 누른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외국인들 수급이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선물 시장에서도 조금 매수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매도는 하진 않는데 지금 2달 연속에서 10월 달에 한 6조 9천억 정도, 그리고 10월 달에 6,900억 정도, 11월 달에 한 4,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 선물 합쳐갖고는 4조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시장 올해 초 시작할 때보다 그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 제일 밑에 이게 누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상승 하락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7.18%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 이거 뭔 일 터졌을 때나 하락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지금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장중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조그만 매물 이런데도 그냥 쭉쭉 밀립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아침에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조금 매수로 출발했어요. 그랬다가 매수 규모를 약간 늘리니까 그냥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나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짚어봐 드리겠지만요. 선물 시장 수급이 조금 괜찮아서 조금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수급 상황이 되게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뭐 기댈 언덕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옵션 수급 포지션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12월 달을 시작도 안 했는데 뭔 12월 달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요거는 옵션 쪽은 제가 월물별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11월 15일이 12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1월 14일이 옵션 만기였다라는 얘기죠. 11월 15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수급을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콜옵션 쪽에서 이 누적이 한 10억 정도 매수가 돼 있죠. 그리고 풋옵션 쪽에서도 100억 정도 매도가 돼 있습니다. 자,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뭐 10억 정도면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요. 풋 매도 포지션이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한 48억 정도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대로만 본다라면 콜 매수 포지션은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풋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요거 간혹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콜옵션, 풋옵션 있고 또 콜 매도, 풋 매도, 그다음에 콜 매수, 풋 매수 이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풋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이번 물에서 외국인들이 풋을 한 100억 정도 매도를 쳤으니까 이 수급은 그렇게 나쁜 수급이 아닙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국내 주식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뭐 실적 좋다고 또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실적 좋은 애들이 지금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도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면요. 그 주식부터 먼저 회복이 될 테니까 뭐 실적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굳이 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드론은 일론 머스크가 F-35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드론 쪽이 곽강을 받았는데요. 뭐 드론이나 오늘 가상화폐 관련되는 쪽도 재료가 좀 있었죠. 자, 뭐 이런 부분들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세금 안 물리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 유예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드론이나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좀 들어와서 그쪽에서만 시세가 나고 그렇게 다른 쪽에서는 시세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수급이 들어왔다가도 테마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도 과거처럼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어떤 재료가 지금 딱 나왔다고 올랐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 보면 잘못하면 크게 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미리 재료를 파악을 하고 그 전에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수급 상황 한번 보여드렸듯이 국내 증시는 수급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10분 봉을 한번 볼게요. 10분 봉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자, 지난주 금요일에 좀 하락이 좀 너무 좀 과했어요. 자, 저 카티지 그거 침범했다고 그러면서 그 핑계로 좀 밀었는데 자, 그럼 오후장에는 조금 이렇게 회복이 돼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됐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난주에 이 한국 증시가 좀 너무 많이 밀렸다. 이런 심리가 좀 있었죠. 미국 시장도 올라왔겠다. 뭐 유럽 시장도 올라왔겠다.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떠서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아침에 꽤 많이 올라서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장 시작하고 그냥 밀어버렸다가 뭐 중간쯤에 이때도 외국인들 선물 장난을 좀 하더라고요. 그 선물 장난, 선물 시장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훅 올라왔다가 뭐 종가에는 다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거 일자별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조금 뭐 아래 꼬리 달고 양선을 이렇게 뽑아줬으면 이거 22평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조금 가질 텐데 그냥 이 힘없이 밀려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자, 뭐 요런 쪽은 조금 안타까운데요. 일단 수급을 본다라면 좀 희망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여전히 이 8월 달부터 19조 넘게 20조 가까이 매도하더니 오늘도 뭐 1,300억 정도를 매도했죠. 자, 매도 규모는 살짝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한 3천억 정도 샀고요. 야, 연기금 쪽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좀 바쳤었어요. 자, 연기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근데 뭐 지난주 말에 이 연기금의 수급이 조금 좀 덜 들어오니까 확 밀려버렸고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매도로 바뀌면서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현물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요거 선물 시장을 한번 보면 그나마 조금 낫죠.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는 3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했는데요. 3,687억.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중에 좀 더 많이 매수했다가 보니까 종가 끝나고 보니까 확 줄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뭐 요게 장중에 뭐 한 2천억에서 뭐 2천 몇백억 정도 요 정도 매수로 쭉 이렇게 가다가 저거 오후장 들어서도 장 막판 들어서도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다가 장 막판에도 매도 안 한다라는 거 요거는 괜찮은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콜옵션 쪽은 콜옵션 쪽은 이번 달에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풋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 여기서 계속해서 이때부터 저 15일 이때가 만기였습니다. 이날 14일 이때가 만기였었고요. 자, 이때 15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잠깐 매수를 하루 금요일 날 하루 매수하더니 그다음부터 풋옵션을 매도를 좀 많이 치고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날까지 11월 20일까지 한 100억 정도 외국인들은 풋옵션 쪽에서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8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는데요. 요거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야, 한국 시장이 뭐 조금 이렇게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단기간에 뭐 세게 두들겨 맞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자, 요 수급은 내일도 좀 내일하고 계속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150억 가까이 순매도를 쳤겠네요. 오늘 48억 매도를 쳤으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풋매도 포지션이 더 늘어준다라면 시장 잘 안 밀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갖고 갑자기 이 풋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그냥 청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풋 매도 포지션이 조금 청산이 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시장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를 치고 있고 저도 내일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서 지금 이번 주 안에 풋 매도가 뭐 외국인들 한 200 몇십억 정도 그 정도까지만 늘어준다라면 다음 주에는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외국인들 풋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관찰만 잘 하시면 이번 달 좀 시장에서 의외로 굉장히 큰 힌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7점 몇 프로 정도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은 21% 하락했죠.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데 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보시게 되면 근데 그나마 지금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저점 여기서 같이 이때도 11월 15일 날도 같이 지지를 받았었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한 자리 8월 5일 날 저점 찍었던 자리 그쪽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멀어요. 전저점하고 좀 먼 위치에 있는데, 자, 한 이쯤에 와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하락했더라도 이 지지선에 좀 더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수급 상황에서도 좀 관찰이 됩니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팔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한 1,200억 정도를 사줬죠. 그리고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둘, 넷, 여섯, 여덟, 8일 정도 연속 매수를 했네요. 거기다가 아까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뭐 뚝 끊겼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더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급 상황을 봐서도 외국인들은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저 차트상으로도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전저점에 가까운 위치니까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해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관들 계속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 시장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업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종은 방산 쪽을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 방산 쪽이 지난주에 좀 많이 흔들렸죠.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자, 어떤 얘기였느냐 다 아실 거예요. 저 F-35 만드는 멍청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야, F-35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안 팔아서 못 사는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전투기죠. 자, 근데 그걸 막 그렇게 바보들, 멍청이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해는 가요. 뭐 그거보다 일론 머스크 얘기는 훨씬 효율적인 게 있다 이런 얘기겠죠. 무인 드론을 많이 만들어서 쓰면 F-35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들 같은 경우는 전투기 한 대가 이렇게 가면서 유무인 복합 체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론이 상당히 좀 진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크게 활약을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 얘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비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국 방위비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가까워 왔다라고 봐야죠. 뭐 무기 안 주면 우크라이나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위치, 현재 점령한 땅 그걸 기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방산주 시세가 끝날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워낙 좀 이 방산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울고 싶은 때 뺨을 때린 거죠. 자, 이렇게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고 전쟁 종식이 끝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헤즈볼라하고 60일간 휴전을 계약을 체결했죠. 휴전 협상을 오케이 해서 60일간 휴전에 들어갔는데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 집중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휴전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썼을 거예요. 많이 써서 방산 물자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 이스라엘하고는 또 각별한 관계예요. 방산 쪽에서는 굉장히 각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그 A사 레이더 같은 거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에서 만든 저 A사 레이더 같은 거 시험할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야 그럼 우리한테 와서 해 하고 도와줬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전차 뭐 거의 노후된 것들이요. 우리나라 전차 개량 사업하면서 전쟁 터진 이스라엘로 우리나라가 보냈었어요. 그래서 방산 쪽으로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각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독도를 그 독도라고 표시를 하고 그 바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안 그러고 저 동해라고 표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물자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이 이스라엘 같은 쪽에는 방산 물자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 LIG 넥스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참 이거 야인 시대에도 추천을 해드려갖고 177% 정도 수익 나고 이제는 목표가 그만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 해서 절반이나 좀 해서 원금은 챙기시고 뭐 나머지만 끝까지 들고 가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자, 뭐 107,5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이 종목은 중장기로 모아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3조 1천억 정도 돼요. 3조 1천억 정도,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수주 잔고가 지금 18조가 쌓여 있습니다. 18조라는 것도 이라크하고 천궁 무기 수출 계약을 했었죠. 그거 전에 18조 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수주 잔고가 20조가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 그런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뛰어서 3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단순하게 18조만 계산하고 3조만 보더라도 6년치 물량은 그냥 쌓아놓고 그냥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출이 잘 되는 게 천궁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이죠. 이 천궁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천궁을 사가고 싶어도 지금 이게 다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산 캐파를 좀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또 주말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LSM이라는 거. 제가 이 LIG 넥스원 그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LSM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거 그때 다 전투 적합 판정도 받고 그랬는데 어제 새삼스럽게 뉴스가 그렇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LSM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 무서워해야 될 건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장 경로가 정해져 있는 기업이다라면 실적 한두 분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부 사정으로 덜 만들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분기에 훨씬 더 잘 나오는 게 지금 수주를 다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 자, 그 부분 기억하고 있으면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거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거 별로 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빠지면 241 이평선 이 정도까지 근처 정도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꼭 여기 찍는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라면 나중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시면 나중에 또 어느 순간에 야 좋다 하고 웃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LIG 넥스원 한번 봤고요. 다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작년에 야인시대에서 11만 원에 추천해드리면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그룹에서 방산사업부문 2030년까지 매출 50조에 영업이익 5조를 목표로 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매출 40조에 하나그룹에서는 작년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2030년까지 매출 40조 할게요. 방산 쪽에서. 그리고 영업이익 5조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다 거의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오션도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천무 다련장 로켓이 있어요. 이 다련장 로켓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면서 로켓이 계속 쫙쫙쫙쫙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천무달연장 로켓 같은 경우도 지금 탐내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 차분하게 모아가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자, 로봇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장도 되게 안 좋았는데 로봇 섹터들이 되게 좋았죠. 지난주 월요일 날도 뭐 변함없이 로봇 쪽은 말씀드렸고요. 1월 달에 있을 CES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CES 2025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AI가 될 거고요. 로봇,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쪽이 가장 좋은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가 될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뭐 거의 다 됐어요. 삼성 쪽에서 지금 콜옵션을 1차, 2차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죠.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지금 45% 정도인데 그중에 20%가 내후년 3월 달까지입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자, 34,000원인데 삼성 쪽에서는 이걸 행사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한 35%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도 뭐 굉장히 좀 좋은 일들 이런 것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만 않고 좀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 차분하게 계속 사모으신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로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겁니다. 자, 다음 현대무벡스 한번 볼게요. 자, 이 현대무벡스는 그런 기업입니다. 로보틱스 기반으로 하는 물류 솔루션 업체예요. 우리 그 네이버에 그 로봇 포트, 그러니까 로봇 엘리베이터, 그것도 같이 이 현대무벡스가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실적 또한 로봇주들이 실적이 안 찍혀 나오는 기업이 대부분인데요. 현대무벡스는 실적도 잘 찍혀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전저점 근처니까 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걸 미리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선침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물려 들어가기 쉬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간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다가는 당하기가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를 미리 파악해서 철저하게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라면 이 시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CES하고 이런 게 있고, 자,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에서는 또 CES 말고 다른 이벤트가 있는 거, 그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고 관련주도 하나 추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